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을 맡고 있는 수영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의 온라인 지재권 보호 정책 및 업무 협력 사항을 제가 소개해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 한국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협회가 2014년 4월에 알리바바와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MOU 이후의 후속 조치로 약 한 1년 동안의 다양한 이제 그 정책적인 지원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관련된 그동안의 어떤 경과사항이라든가 이 발표의 말미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릴지에 대한 어떤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온라인 시장의 확대는 정말 괄목할 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의 그 2014년도 그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조 2,740억 위안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한 400조 원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의 알리바바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약 한 81.2% 정도, 거의 상당한 이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최근 이제 2015년, 2014년 말에 미국 그 증권 시장에 이제 그 IPO죠. 이제 그 증시 오픈을 하면서 이제 등재를 하는데 중국 공산국으로부터 그 좀 타격을 받습니다. 전체 그 유통되고 있는 그 상품의 약 한 67% 정도가 모조품이다. 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좀 타격을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도 지금 굉장히 좀 그에 대한 어떤 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조품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조품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우리 기업에 대한 그 실효성 있는 모조품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의 어떤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MOU도 맺었습니다. 보시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간단한 이제 개요 설명이고요.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 또 오셨더라고요. 마윈 사장이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알리바바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뭐 영어 교사였던 이제 마윈이 이제 항저우에 그 본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MOU를 맺으러 항저우 본사를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그 인력들이 그 항저우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좀 놀랐던 그런 좀 경험이 떠오릅니다. 더욱더 좀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재권을 그 전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약 한 2,000명 정도, 최근에는 뭐 비정규직까지 포함시키면 한 5,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알리바바에서 그 유통되고 있는 그 다양한 모조품, 가품에 대한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보호 플랫폼은 크게 이제 타우 프로텍트라는 형태와 알리 프로텍트라는 형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알리바바의 그 지재권 보호 플랫폼은 크게 보시면 이제 신고자가 지재권 보호 플랫폼에 대한 접수,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재권에 대한 검증,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신고 접수, 그리고 상호 알리바바와 어떤 신고자 간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를 뭐 차단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보류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벌점 부여 시스템 운영과 그다음 삼진아웃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벌점 부여 시스템 방식은 크게 이제 모조품의 어떤 게시되는 정도가 굉장히 좀 그런 어떤 뭐 악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벌점 부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진아웃 제도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제 권리 신고자가 수회에 걸쳐서 동일한 판매자에게 모조품 판매에 대한 부분을 클레임을 걸었을 때 부여하는 삼진아웃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 지재권 플랫폼, 보호 플랫폼에서 마지막 단계는 결과적으로는 48점이라든가 3회 이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계좌 동결이라든가 판매 차단 형태로 일단 셧다운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리바바에서의 모조품 판매 중지 절차는 크게 보시면 모조품 인지 경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권리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알리바바가 직권으로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모조품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을 때 판매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근데 소명 절차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차단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라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 모조품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차단은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어떤 모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도 분명히 제조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단서를 활용해서 오프라인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시켜서 모조품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권리 유형은 보시면 이제 상표, 특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그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일단은 모조품에 대한 악유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허라든가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데드카피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증명 부분이 분명히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상표권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보호협회와 알리바바의 업무 협력 추진 내용인데요. 일단 작년 4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MOU 후속으로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모조품에 대한 대리 신고를 진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개사가 제품 모니터링에 대한 신청을 했었고요. 약 한 420건에 대한 모조품 의심 정보를 기업에 제공을 했고요. 종국적으로는 일단 기업이 신고를 요청한 24건 중에 알리바바의 총 18건을 저희가 이제 차단 폐쇄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또 연말에는 이제 그 북경에 있는 IP데스크를 통해서 알리바바와 공동으로 지재권 보호, 온라인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MOU 이후에 1년 후속 조치로 알리바바를 다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하면서 주로 이제 요청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 이제 보시면 이제 다 어느 정도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호협회 신고권에 대한 전담 지정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일단 기업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그 어려움을 가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조품이 유통되는 건 알고 있겠지만 그 모조품에 대한 차단 폐쇄를 요청했을 때 알리바바가 적당한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특정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전담자를 지정해 달라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관철이 된 상태고요. 공동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쯤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신고 플랫폼입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 플랫폼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그 프로텍트 그 플랫폼이 있지만 그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지정에 의해서 일단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 그 미스터리 쇼퍼라는 제도와 굿페이스 테이크다운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알리바바가 지정을 통해서 일단은 그 모조품을 단속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제가 좀 재원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의 모조품 식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리바바의 2,000명 중에 약 한 100명 정도의 모조품 단속 요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모조품 식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의외의 성과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조품 단속 요원들이 오히려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요. 한국의 11개의 그 추가적인 기업들의 리스트를 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추가적으로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서 모조품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저희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온라인 모조품 대리 신고를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모조품 대리 신고는 크게는 절차적으로는 뭐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이라든가 권리에 대한 어떤 제출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지재권에 대한 침해를 신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어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러니까 중국어가 일단은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고 가능한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일단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대리 신고를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대응 사례인데요. 앞서 보시면은 그 온라인에서의 모니터링, 온라인에서의 어떤 단속 지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의 중국 온라인에서의 어떤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다음 그를 수반으로 하는 어떤 행정 단속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홍전 단속을 패키지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어떤 마지막 종국적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 어떤 온라인에서의 어떤 차단 효과, URL을 폐쇄하는 차단 효과로 그 결과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좀 있고요. 알리바바에서의 어떤 신고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저희가 하반기에 한 7월 이후에
중국 항주 본사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지재권 전략 세미나도 저희가 올 10월 달에 서울에서 알리바바 쪽 담당자들을 모시고 한번 또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알리바바와 함께 MOU를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알리바바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권리를 얘기하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얘기할 때는 그 기업이 정확하게 그 수요를 만들어서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좀 의견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접근성이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차단 폐쇄를 위한 어떤 대리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저희 보호협회가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보호협회 팜플렛이라든가 저희 협회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서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